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농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막을 처음 접하시고 궁금한 점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막의 인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치 기준을 확인하시지 않으셨다면 불법 농막으로 신고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최근에 농막의 인기가 이렇게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농막을 선호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농막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농막, 주말 농장, 또 농막용 소형 토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농막의 설치 기준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막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농막은 농업인,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를 매입 시 신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농지증을 우리가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자체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계약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또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주말 농장을 하면서 종종 1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거주의 목적이 아닌 휴식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말 농장으로서 농막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룻밤 고기도 구워 먹고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게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약 6평입니다. 이제 3 곱하기 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면적의 한계로 인해 다락층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락층의 경우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단 4m 정도의 층고를 한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운반의 문제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4m 충고라면 저상 트레일러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진입로의 환경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농막은 기초 공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하면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도 맞고 좋지만 농막의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를 철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역시도 바닥을 고정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자갈을 깔거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 고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2012년부터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거가 아닌 농업을 하기 위한 짧은 숙박과 휴식이 용이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제약사항을 좀 풀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화조를 허용하는 지자체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꼭 지자체 가설 건축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신다면 그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하시면 공무원을 찾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여러 루트로 담당자를 확인했는데 그보다도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방법, 그리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분까지 연결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농막은 복수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꼭 하나만 허용이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한다거나 넓은 필지라고 해서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땅은 상배평이 넘고 옆 땅은 100평인데 각각 농막을 한 개씩 놓는다. 조금 불합리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 필지에는 꼭 하나의 농막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땅이 1000평, 2000평 이렇게 넓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필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농막은 꼭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된다는 점, 이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치 기준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대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 신고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농막 설치 기준을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쉬운 반면에 그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아주 멋진 나만의 농지 위에 농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서 농막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농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용입니다. 농막은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계사항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와 같이 허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사무소를 끼고 진행을 하는데요. 농막은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뿐만 아니라 농막은 주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재값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로 비용적으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농막은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면서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세금 문제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시골에 오래된 집이라도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주 곤란한 부분입니다. 농막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아니라 농사시 잠시 쉬고 가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이 점이 최근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농막은 판매 시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주택과 같이 토지와 함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주택처럼 등기가 있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농막과 함께 토지를 매도하고 싶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반영해서 토지를 판매하고 다시 매수인이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바로 하면 토지와 함께 농막도 매도가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도 농막은 운반비를 제공한다면 중고업자나 직거래로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니 이런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농막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설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면적의 한계가 그중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평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생활공간의 제약이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6평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아주 좁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꼭 6평의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난방입니다. 최근 농막의 경우도 우레탄 폼을 보강하여 상당히 단열에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난방에 있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가 되지 않고 보통 전기 판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에 있어 상당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컨테이너의 경우 단열이 많이 취약합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도 기본형 컨테이너였는데요. 겨울에는 그냥 바깥 온도가 실내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전기 판넬을 설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경험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막은 저렴한 가격, 또 간편한 설치, 각종 간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내가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일반 주택보다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외장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때 전원 생활을 잠깐 경험해 보는 것, 또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것, 이런 용도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도 컨테이너 내부를 페인트 마감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농막은 그냥 농막으로서 평범한 게 좋다는 걸 서서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 컨테이너를 마련했을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막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장단점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어 농막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은 농막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